자, 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이 확률은 조금 개념 설명이 거의 없긴 한데 이게 개념 문제로 일단 출제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확률과 관련돼서 용어를 갖다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용어. 근데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이걸 좀 무시를 하는데요. 이게 문제를 갖다가 개념 문제가 수특에 계속 실리고 있어. 근데 그거 한번 나오면 잘못하면 진짜 틀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확률 오늘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에다 정리를 하나 할 테니까요. 요거를 꼭 써놔. 거기 31페이지에 왼쪽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우 수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를 봤어요. 어떤 사건. 이 사건하고 조금 약간 겹쳐지는 용어 중에 하나 경우 수거든. 이 사건하고 경우 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꼭 뭐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집합.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하의 그 첫 단원이 집합이지. 집합은 대부분 다 잘하잖아. 이 잘하는 이 집합하고 이 경우수나 확률 아니 사건이 연결성이 있는데 그 연결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앞에 나온 선에 쓴 이 말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집합에서 나오는 내용이 완전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써놨고 내용이 동일하다고 써놔. 그러면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고1 때 집합 배울 때 이거를 다루지 왜 따로 이거를 갖다가 경우수나 사건을 따로 이렇게 확통을 뺐냐 이거지. 똑같긴 한데 내용이 진짜 똑같아. 투시만 조금 바뀌어. 투시만 조금 바뀌어서 완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집합을 배울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집합이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데 여기 사건이나 경우수는요. 여기 앞에서 배웠던 이 집합 내용에다가 뭐 하나를 더 결합을 시켜야 돼 여기다가. 집합에 나오는 그 내용에다가 어떤 걸 결합시키면 되냐면 시행이라고 부르는 액션입니다. 액션. 시행을 갖다가 집합 개념에다가 이게 플러스를 하면 시행에다가 잘 모르는 써놔. 액션이 행위. 어떤 액션이라는 어떤 행동을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모든 내용이 다 뭘로 바뀌냐면은 사건이나 경우수 문제로 다 바뀝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뭐 하나 던질 때, 주머니에서 공을 2개 꺼낼 때, 전부 다 이런 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 전부 다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부른다. 시행.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이런 액션이 들어갔을 때 뭘로 바뀌는 거야? 자연스럽게 경우수나 사건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이거를 왜 알 필요가 있냐면은 문제를 풀 때 사건이나 경우수에 나온 용어들이 좀 낯설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뭘로 연상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요? 집합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용어랑 이쪽에 나오는 낯선 용어랑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집합에서의 용어를 써드릴 테니까 제발 외워. 근데 좀 이따 하나 문제 예제 써드릴 테니까 용어부터 일단 확실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이나 경우수에 나오는 첫 번째 용어 중에 하나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 이게 집합에서 뭘까요, 이게? 들어는 봤냐? 표본 공간? 어떻게 표본 공간이 뭔지도 모르고 막 미친 듯이 문제 푸는 애들 있어요. 아, 표본 공간이 뭐야, 이게? 전체 집합이야. 집합에서 전체 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하면 우리가 보통 집합 풀 때 U라고 나오지 않니? U? 근데 보통 사건이나 경우수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고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를 S라고 쓰는데 보통.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나오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고? 아, 전체 집합에서 이런 뜻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사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사건. 사건 A. 이 사건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집합에서 무슨 뜻을 갖냐면 얘가 집합이야. 이게 집합이야. 얘가. 집합 또는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념이 바로 사건입니다. 똑같이 기호로 라지 대문자 A라고 써요. 그러니까 뭐 사건 A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집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우수라는 것도 많이 들어왔지. 우리가 여태까지
중복 순열이나 아니면 중복 조합, 원순열 다 경우수잖아. 이 경우수가 뭐냐 이거예요. 경우수가. 응? 경우수가 도대체 집합에서 뭘까 얘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경우수야. 그래서 집합의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뭔가 경우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세요.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수는 다 알고 있잖아요. 2, 4, 6. 그게 바로 집합, 짝수라는 집합의 원소 2, 4, 6을 의미하는 거고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여기에다가 일단은 어디에다 표시를 놓으시냐면 일단 사건 요거.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개념 문제로 여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건이 뭐다? 집합이다. 집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배반 사건이란 말도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배반 사건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 두 개는 있어야 돼. 자, 두 개 사건이 배반이란 말은 집합에서 아까 사건이 집합이라며. 두 개 집합이 뭐란 말이야? 서로소란 얘기야. 서로소. 두 집합이 집합 할 테니까 그냥 딱 핵심 키워드만 쓸게요. 서로소란 뜻이죠. 서로소. 그러니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교 사건이 없다는 얘기. 교사 사건이. 집합에서는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건 다 알고 있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근원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건이나 경우수에서 근원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얘도 사건으로 끝났으니까 뭐 결국에 얘도 집합이겠네. 근데 사실 집합에서는 이 내용을 따로 다루진 않아. 근데 근원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을 갖다 의미해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자, 요 정도 개념은 일단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사건에다가 지금 별표를 쳐놨는데 얘가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는지. 자, 옆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뭐라고 쓰시냐면은 뭐뭐뭐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들이 쭉 문제에서 제시가 될 텐데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뭐뭐를 만족하는 사건의 개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엉뚱하게 푸는 애들이 진짜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문제를 먼저 풀라고 하면요. 거의 반 정도는 무조건 틀려, 반은.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이게 경우수나 사건에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선뜻 안 들어오잖아. 바꾸래니까 뭘로? 집합으로 바꿔서 읽어. 그럼 뭐뭐뭐를 만족하는 여긴 똑같죠. 사건이 뭐라고? 집합. 또는 부분 집합. 그래서 부분 집합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개수 구하라는 뜻이야 이게. 알겠어요? 뭐뭐뭐를 만족하는 사건 A의 개수 또는 가지수 이런 표현을 쓰거든. 개수나 아니면 가지수. 뭘 구하라는 뜻이라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내가 예제를 갖다 바로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10까지 10개의 지금 공이 들어가 있다 쳐봐. 숫자가 적혀 있는 공.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한 개를 꺼낼 거야. 한 개 선택. 이렇게 액션이 들어가야 돼. 뭔가 선택한다는 행위가 들어가야 사건이나 경우수로 바뀌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할 때 3의 배수가 나온 사건. 예를 들어 사건 A. 그 다음에 뽑았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소수가 나올 사건을 사건 B. 그럼 사건 A는 뭐겠어요? 3, 6, 9. 그리고 닫아야지. 집합이니까. 그다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은 2, 3, 5, 7하고 닫아야지.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있는 개념 확인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건 A
B와 배반 사건이 사건 C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약간 깔끔하게 원본 문제, 원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제 풀면서 설명을 갖다 드릴게. 야, 일단 사건 A하고 B하고 배반이 된다는 얘기는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아, 서로서 겹치는 게 없음. 그럼 겹치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A하고 B의 사건인 집합을 써봐야겠지. 그래서 A 사건을 갖다가 쓰면은 집합으로 쓰면 돼요. 3, 6, 9. 그 다음에 B 집합은 소수니까 2, 3, 5, 7.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 3개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원소 4개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 C를 갖다 지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건 C. 잘 봐. 자, 그러면 봤더니 2, 3, 5, 7, 3이 겹치네. 3이 동시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C 집합은 반드시 누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2하고 3은 겹치니까 한 번만 써야지. 3하고 5하고 6하고 그 다음에 7하고 9. 이 하여튼 6개 원소는 항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포함돼야 되지. 불포함. 여기까지 이해가? 아, 사건 C에는 이런 원소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개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둘, 넷, 6개가 빠져나가니까 원소가 몇 개? 4개. 그러니까 4개를 답을 쓴다니까 애들이. 답을 4라고 쓴다고요. 4라고. 그럼 세 되는 거야. 야, 사건 C의 경수 구하라는 얘기야? 사건 C 자체 개수 구하라고. 개수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지금 뭘 구하라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고요. 그럼 전체 원소가 10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원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1하고 그 다음에 4하고 8하고 10.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뭐 구하라는 얘기야? 부분집합 개수 구하라는 뜻이야. 이게 부분집합 개수. 답이 4가 아니라 뭐라고? 2의 4승이다. 2의 4승. 조심해. 오늘 좀 이따 나눠드릴 그 수능 정보 그 보충 프린트에 앞에 이거 한 3개 정도 내가 넣어놨거든. 제발 좀. 야, 이거 나왔을 때 틀리면 치명적이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4개. 요것만 전반부는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사건이나 경우수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게 단서를 갖다가 팁을 갖다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나왔던 우리 집합에서 문제를 풀 때 주로 어떤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쓰죠.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사용했던 이 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연산 법칙 있지 않냐? 연산 법칙. 뭐 차집합 공식이라든가 뭐 드모르강 법칙 이런 거 대충 기억나지? 그런 법칙들을 다 어디에다 써먹어도 된다? 그대로 경우수 문제를 풀 때나 이제 오늘 배울 확률이 분모 분자에 경우수를 갖다 넣어서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에도 그대로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잘 써먹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교과 과정 내에서는 그렇게 풀지는 않는데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 관련돼서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요 연산 법칙 여기다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자, 요 정도 필기라고 여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3페이지로 갑시다. 자, 33페이지 가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써볼까요, 제목을?
자, 원래 확률에는 종류가 원래 세 개가 있어. 세 개. 수학적 확률, 그다음에 들어는 봤을 거예요. 기하학적 확률. 그다음에 세 번째 통계적 확률. 그 중에서 기하학적 확률은 일단 교과 과정에서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일단은 통계적 확률은 그러면 교과 과정 내는데 왜 안 내냐면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거는 통계적 확률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걸 내는 교수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정신 상태 안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요. 통계적 확률의 뜻이 뭐냐면 경험적 확률이야. 경험적 확률. 어? 이게 뭐냐면 실제로 경험한 거에 의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 주사위를 갖다 실제로 10번 던졌어 지금. 그랬더니 1의 눈이 2번 나왔어 2번. 그럼 확률 얼마야? 10분의 2잖아. 아니, 초등학생도 계산하니까 이건 내면은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문제를 내는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수학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 아닌가요? 경험적 확률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 구할 확률이라서 조금 어려워요. 그냥 써놔. 선험적 확률이라고 그래.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 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 알잖아. 그거 실제로 던져봐야 되나? 아니죠. 어차피 나올 가능성이 균등하기 때문에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루는 게 일단은 수학적 확률이고 이 수학적 확률만 일단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할 때는 뭐 기하학적 확률로 나오는데 절대 안 나와. 일단 요것만 아시면 돼.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나타낼 때 PA라고 이렇게 쓰잖아. A 사건이 일어날 수학적 확률. 정의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푸시면 돼.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수분해. A 사건인 특정 사건의 경우수로 이렇게 경우수의 분수식으로 구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기호로 한번 살짝 쓸게요. 표본 공간의 경우수를 갖다 쓰는 거예요. 표본 공간. 일어날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그거분의 일어날 수 있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결국에 수학적 확률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확률을 잘하는 게 아니라 경우수를 잘해야 돼. 앞에 나온 경우수. 자, 그래서 일단은 경우수가 안 돼 있으면 여기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경우수는 앞에서 우리가 확통 들어와서 배웠던 뭐 중복 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것뿐만 아니라 고1 과정까지 싹 다 알아야 돼요. 다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경우수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순열 조합부터 싹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확통 첫 시간에 했지. 그 정도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고 괜히 또 가갖고 수학 하 막 디비지 말고요. 정확하게 일단은 처음에 배웠던 그 내용까지만 여러분 숙지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한번 또 볼 사람을 위해서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거기다 써놨다. 그 정도만 보고 확률 문제를 풀면서 그 정도 개념 내에서 여러분 푸는 법만 그냥 살짝 확인만 하시면 돼.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경우수는 여기 요 관련된 거는 아까 그 선에 불러드린 페이지 가서 알아서 그냥 확인하는 걸로. 자, 그럼 뭐 개념 설명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만 딱 언급을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확률 계산을 할 때 애들이 참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교과서에 안 써 있어. 그래서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써 있진 않은데 당연히 교과서에는 이걸 가정하고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주의사항이라고 써놔. 확률 계산 시 주의사항.
이게 당연한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론 의문 안 생기고 그냥 끝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 무대뽀로. 어느 정도 이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이제 가질 때가 있다. 야, 이 조합 있잖냐, 조합. 이 C.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선택하는 경우 수잖아. 여기 앞에 쓰는 요 n이라고 쓰는 보통 요 파란색이 서로 다른 것의 개수지 이게. 서로 다른 거에서 뽑을 때만 뭘 쓸 수 있어? 조합을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바구니에 똑같이 생겨먹은 탁구공이 10개가 있어. 거기서 내가 2개를 뽑고 싶어요. 이럴 때 조합 써? 못 써. 이거 못 쓰는 거야. 반드시 C 앞에 들어가 있는 요게 서로 다른 거에 개수를 갖다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올 때는 조합은 못 쓰는 거예요. 조합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게 조금 이상할 때가 있거든. 얘 봐봐. 주머니 안에 1이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어. 4개. 똑같이 생겼어. 구별이 안 가. 공이 똑같이 생겨먹은 1이 적혀있는 공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적혀있는 똑같은 공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다. 여기다 써놔요. 서로 동일. 얘도 서로 같은.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같다는 뜻이야. 10 4개랑 20이 2개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하고 싶어. 한 개 선택. 이제 액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경우수나 사건으로 바뀌는 거지. 집합이 아니라. 한 개 선택 시 1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아주 쉬운 걸로 그냥 들었어요. 야, 당연히 얼마야 이거.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전체 6개 있고 1이 4개 있으니까 6분의 4 아니야? 그럼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된다. 보세요. 전체 6개네. 6개에서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1이 4개 있으니까 4개에서 하나를 뽑아서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6분의 4. 이게 맞아요. 정답 맞아. 근데 쓰고 보면은 나중에 이상해. 조합 앞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쓴다며. 근데 여기 6개가 서로 같은 게 4개 있고 2개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조합 쓰는 게? 여기도 4개 중에, 4개 다 같은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의문을 안 가지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통 지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어떡하지?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같은 게 뭐 섞여 있는데 이거 조합을 쓰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렇다면은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여기서 한 개를 뽑으면 1 아니면 2가 나오지. 응? 1 아니면 2밖에 안 나와. 그럼 1하고 2밖에 안 나오니까 전체 경우 수는 1 또는 2니까 2고. 1은 어느 거 나오든 간에 1 한 개니까 그냥 1, 2분의 1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푸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합기호하고 그럼 모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모순이 아니라 확률에서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1, 4개가 서로 같고 2, 2개가 서로 같지만 들어가 있는 개수가 다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써놔. 확률의 밀도가 다르다고요. 확률의 밀도. (1과) (2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는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칸티어계 그 빵집 말고 밀도가 달라. 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밀도를 고려를 해서 뭘 계산해야 돼? 확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률의 밀도가 다를 때는 일부를 갖다가 선택했을 때 꼭 정확히 써놔. 일부 선택해서.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거나 뭐 2개를 뽑거나 일부를 뽑을 때만 그래. 일부. 일부를 선택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이때는 반드시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확률의 밀도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 밀도를.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보고 풀어야 됩니다. 확률 계산할 땐 그래. 이해했니? 확률을 계산할 때는 밀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같아 보이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더라도 뭐로 봐야 된다고? 서로 다른 걸로 보셔야 돼. 반드시. 써놔. 서로 같은 것. 서로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스테이틱스라고 나중에 대학 가면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저기 문이과 공통으로 많이 쓰이는 그 학문이 확률이거든. 써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문제를 풀 때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일부를 뽑나? 그럼 무조건 다른 거야. 1-1, 2-1, 3-1, 4- 이렇게. 얘도 2-2, 2 이렇게 다른 6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했지? 오늘 좀 이따 문제 나와 이거.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평가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게 오답 이의제기가 수학 중에 가장 많이 달렸어. 애들 잘못됐다 문제 막 들고 일어난 거지. 그 평가원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 딱 한 줄 문제가 없다 했어. 그러니까 요게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앞에 개념일에서는 개념 설명이 끝났네요. 자, 드립다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순열조합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자, 시간 조금씩 다 드리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 테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로 갑시다. 152번. 자, 이 확률 문제를 풀 때도요. 일단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막풀이는 좀 진짜 자제해야 돼. 막풀이 있지, 막풀이. 막풀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한 개씩 막 생각날 때마다 m하고 n을 봤더니 뭐 하나씩 넣었더니 뭐 성립하는 게 나와. 막 그냥 대입해서 막 푸는 거라든가 체계가 없이 그냥 막 나열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이 실수 없이 모든 문제를 풀려면요. 물론 좀 문제를 좀 많이 풀긴 해야 되는데 항상 좀 틀을 갖다 좀 지키시는 게 좋아. 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이 틀을 정확히 지켜놔야 어디에서 내가 경우수를 빼먹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별건 아니야, 틀이. 일단 확률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중 8구다 수학적 확률이니까 일단 무조건 순수한 마음 두 칸 나눠 제발. 그래서 여기다 써. 전체 경우수. 특정 경우수 이렇게. 선생님 쉬운데 뭐 전체 경우 36가지 뭘 굳이 써요. 그러지 말고 쓰라고. 천천히 쓰면서 뇌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 보통 이런 4점짜리는요. 딱 보고 답이 특정 경우수가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한 방에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나눠 쓰면서 그 다음에 뇌가 적응할 시간을 갖다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틀을 또 꼭 지켜서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전체 경우수는 이제 쉽잖아. 이렇게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 이게 천천히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짱구를 굴려야지. 자, 일단 특정 경우수는 요거예요, 요거. 얘가 1이 나오는 경우수지. 얘도 쓰라고. 천천히 쓰시면 돼요, 이렇게.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 얘가 1이 나오는 경우수 구한다. 그렇게 이렇게 써놓고 이제 밑으로 쭉 뭔가 변형이 필요하면은 뭔가 바꿔가면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야, 처리를. 막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쓰지 마시고요. 야, 이게 i의 m승은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네. i의 m승. 어머, 이거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니 여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 곱하기 i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i의 n승. 됐지? 그 다음에 i가 두 개 있고 마이너스 1이 따로 노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앞으로 빼시고 i의 m승 곱하기 i의 n승은 i의 m 플러스 n승이지. 이렇게. 그럼 i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이제 i가 없는 부분 두 개로 쪼개지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i의 거듭 제곱의 규칙성은 알고 계셔야죠. i의 거듭 제곱은 주기가 얼마니? 주기가 4지 4. i의 1승 i, i의 제곱 마이너스 1, i의 3승 마이너스 i, i의 4승 1 이렇게 4, 네 가지. 그러면은 이 새끼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1이 나오려면 여기서 i가 나오면 절대 1은 나올 수가 없잖아.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거나 얘가 1 나올 때 1 나오면 되겠네. 요런 거에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 틀을 잡아놓고 경우수나 확률을 잘하려면 항상 뭐? 분류를 갖다 잘하셔야 돼. 분류. 또는 뭐? 단계를 잘 나누셔야 돼. 단계. 요건 필기 했었죠. 분류라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단계를 나누면 곱의 법칙. 단순하게 풀어야 된다니까 문제를.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케이스가 두 가지 아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이제 분류를 갖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이렇게 천천히. 그 다음에 두 번째 1 곱하기 1. 됐지? 야, 앞에 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n이 뭐셔야 돼요? n이 홀수 셔야겠네. 자, 그 밑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는 거. n은 홀수. 동시에 여기 있는 m 플러스 n은 그럼 뭐가 나와야 되니? 이 두 번째 걸려야 되죠. 두 번째. 그래서 m 플러스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나오시면 돼요? 2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m 플러스 n이 여기다 써.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더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나죠. 주사위 눈이 6이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14가 나올 수는 없잖아. 딱 요 정도 써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n이 홀수인 게 바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여기서 또 소분류를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꼭 잡아서 풀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3일 때, n이 5일 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n 대신에 1 집어넣고 넘겨보면 되는 거지. n이 1이면 m 1 되네. 1 넘어가면 5도 되네. 두 개네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3이 넘어가면 마일 안 되지. 3, 7, 3밖에 안 되네. 그래서 m3 하나. 그 다음에 5가 n이 5면 넘어가면 마3 안 되고 1, 5니까 두 개 나오시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써야 된다. 깨끗하게. 그랬더니 순서상이 두 개, 한 개, 두 개니까 따라서 요 첫 번째 분류에서 5개 나오네. 5가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 되려면은 요번에 앞에 게 1이 나와야 되니까 m이 짝수셔야겠네. 선생님 뭐 잘못 썼냐? 마이너스 n 맞죠? n. 깜짝이야. n이 요번에 짝수. 자, 짝수에서 1이 나오려면 뒤에 것도 1이 나와야 된다. 즉 n 플러스 n이 4의 배수셔야 돼. 4나 8이나 12. 그래서 n 플러스 n이 4가 나오던가 8이 나오던가 12까지만 쓰시면 되겠네요. 주사위 눈이 6까지니까.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또 되는지 나눠서 이렇게 소분류로 또 들어가시면 되죠. n이 2일 때, n이 4일 때, n이 6일 때. 자, n 대신에 또 2를 놓고 넘겨보시면 돼요. 넘기면 2, 6. 여기까지 두 개밖에 안 돼. n이 2하고 6. n이 4면은 넘어가면 0 안 되지. 4 되고 8 안 되고. 4 하나. 그 다음에 n이 6이면은 마이너스 2 안 되고 2 되고 6 되니까 이것도 두 개네요. 따라서 여기도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꼭 마지막에 확률을 갖다 쓸 때는 요 두 개를 보시면서 전체 경우수 36개 분의 두 개가 분류한 거니까 합의 법칙에서 12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자, 이거를 꼭 틀을 갖다가 지켜서 틀에 맞춰서 계속 푸세요. 이게 왜 틀을 갖다가 중요시 하냐면요. 이게 문제 유형이 이게 딱 일괄적으로 여기는 절대 한정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통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틀인데 이 틀이 조건부 확률 가면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제발 틀 맞춰서 푸는 거 꼭 여기서부터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146번.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되지. 연습을 더 하셔야 돼. 아직 멀었어요. 자, 일단 문제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일단 뭐 수학적 확률일 테니까 두 칸 남아야죠. 일단 전체 경우수 천천히 쓰면서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들 행렬이란 수학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게 행하고 열이 나오면 아마 표시가 될 거야. 이게 행이야, 이 가로줄. 각 가로줄에서 이제 한 개씩을 갖다가 선택한대. 그럼 뽑을 수 있는 경우수는 첫 번째 줄도 3개, 두 번째 줄도 3개, 세 번째 줄도 3개. 3의 3승에서 27까지. 됐죠? 그 다음에 특정 경우수. 자, 각각 이제 한 개씩을 뽑으면 3개 숫자가 2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질 텐데 이 3개의 곱을 갖다 만들었을 때 이 3개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수만 구하시면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죠. 이거 어떻게 다 해볼 수도 없고 3개의 곱을 갖다 3으로 나눈 나머지. 일단 여기 있는 수의 특징이 뭐냐? 지금 9개 숫자의 특징. 2의 거듭제곱이죠. 2의 거듭제곱. 이 3개 곱은 다 2의 거듭제곱일 거기 때문에 하여튼 2의 여기 머시기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3개 곱하면. 자, 그러면 이게 2의 머시기승이 됐을 때 이 값이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어느 것들이 나오는지를 일단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2의 0승부터 써볼게요. 0승이 없네.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딱 6개만 쓸게요. 계속 더 이거보다 큰 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각각 하여튼 곱했을 때 요 2의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값이 이렇게 1, 2, 3, 4, 5, 6으로 갔다고 쳐봐.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2지. 이거 얼마야? 1이지. 8은 얼마야? 또 2지. 느낌이 좀 오나요, 이제? 2의 4승, 16을 3으로 나누면 1이지. 규칙이? 홀짝 규칙성이 있어요. 이게 홀짝 규칙성. 수열 문제 중에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홀짝 규칙성이야. 이거를 스스로 하면서 찾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얘도 2, 얘는 1. 그래서 이 3으로 나눈 나머지의 특징이 얘가 홀짝 규칙성이 있습니다. 홀짝 규칙성. 야, 그럼 결국에 여기 동그라미 지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인 거 찾으라는 얘기야? 짝수인 거 찾으라는 얘기야. 짝수. 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찾아낸 게 2에 여기 거듭제곱 부분이 뭔가가 곱해지면 생길 텐데 요 놈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수 구하시면 됩니다. 짝수. 어차피 밑이 2로 같으니까 3개로 곱하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 더해지지. 그래서 얘를 단순화하시면은 각각의 행에 있는 뭐만 쓰는 거예요? 지수만 쓰는 거예요. 지수만 따가지고 4, 5, 6 그다음에 7, 8, 9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각각에 있는 9개 숫자 중에 지수만을 뽑아내고 여기에서 각각의 행에서 구한 이 숫자들의 합이 뭐인 거 구하라는 문제야? 합이 짝수인 거 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한 3개의
합이 짝수인 경우 수는 몇 개일까요? 이해는 가죠. 처음에 여러분 못 풀더라도 일단 정확한 풀이를 보면서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익히시면. 자, 그럼 일단은 이게 또 짝수가 나온 걸 또 찾는 것도 또 일이네. 하여튼 세 개가 더해져가지고 짝수가 되려면 가장 쉬운 거 세 개 다 모으면 돼. 셋 다 짝수면 되지. 가장 좋은 거는. 그럼 또 분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줄도 짝수, 두 번째 줄도 짝수, 세 번째 줄도 짝수. 무조건 짝수 3개 더하면 짝수 나오지. 이거 말고 또 있나? 3개를 더했더니 짝수가 나와. 그럼 2개가 뭐일 때가 있어요? 홀수. 1개는 짝수. 자, 근데 이게 짝수가 첫 번째 줄에서 나오는지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지 세 번째 줄에서 나오는지 세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분류를 갖다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짝수 먼저 쓰고 홀. 그 다음에 짝수가 여기 나올 때, 짝수가 여기 나올 때 자동 분류해야지 이렇게. 홀짝 홀. 네 번째 홀짝. 여기 케이스 분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이 삐면 큰일 나. 잘 보고 해야 돼. 첫 번째 줄 짝수, 짝수에다 동그라미 칠까? 헷갈리네. 세모치기 세모. 짝수에다가 세모치기. 짝수가 요렇게 있네. 첫 번째 줄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 수 1가지. 두 번째 줄에 짝수 2가지, 세 번째 줄에 짝수 1가지. 각각의 줄에서 다 뽑아야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900곱씩 쓰는 거지, 자연스럽게. 2가지. 첫 번째 줄에서 짝수 1가지, 두 번째 줄에서 홀수 1가지, 세 번째 줄에서 홀수 2가지, 곱해서 2가지. 자, 첫 번째 줄에서 홀수 2가지. 두 번째 줄에서 짝수 2가지. 오, 다른 수 나오네. 세 번째 줄에서 홀수 2가지. 어머머, 여기는 2의 3승이요. 8. 세 번째 줄이란다. 네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줄에서 홀수 2가지. 두 번째 줄에서 홀수 1가지. 세 번째 줄에서 짝수 1가지. 2.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싹 다 더하시면은 특정 경우 수가 얼마예요? 14개인가요? 14개.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 수가 27이니까 27분의 14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됐죠? 경우 수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됐지? 자, 푸는 거 잘 보시고요. 어떻게 손에 틀을 잡아서 푸는지 잘 봐. 이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틀을 잘 지키시면은 물론 이런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푸는 방식들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자, 세 번째 문제. 133번. 봐봐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정보를 갖다 최대한 감춰놓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요. 이건 기출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A, B가 자연수이고 뭐 A 더하기 B가 7보다 작은 점들을 다 찍어놨어요. 여기다. 보통 요즘에 이렇게 나와. 점을 다 찍어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얘를 만족하는 점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가나를 만족하는 걸 옛날 문제는 여러분이 다 찾아 써야 되는데 요즘 보통 그려줘요. 여기 다 있어. 이게 몇 개냐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러면 15개인가 본데요. 그래서 일단 요 놈을 만족하는 점은 일단 여기 15개가 찍혀 있습니다. 15개. 됐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15개 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점을 선택할 때 전체 경우 수네. 자, 전체 경우 수는 15개에서 2개를 뽑으니까 15C2. 그래서 일단 계산은 여러분이 이걸 막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좀 생략을 하셔야 돼. 2분의 15 곱하기 14, 7 곱하기 15, 105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냥 값이 외워질 때도 있어. 그냥 쓰고 안 되면은 간단히 조합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특정 경우수입니다. 자, 선택된 두 점을 조사를 했더니 그 두 개 점에 x 좌표 또는 y 좌표가 같을 경우수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야, 얘는 문제에서 아예 케이스 분류를 가르쳐주고 있지? 문제에서 분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분류를 갖다 보통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류가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때는 10중 8구 거의 대부분 겹치는 게 무조건 있는 걸로 냅니다. 교사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류를 할 때 선생님이 무슨 관계로 분류를 하라고 그랬어? 겹치지 않게 하라 그랬지. 아까 우리 배운 배반 사건으로 분류하는 게 최고야. 그래야지 배반 사건으로 나눠놔야 단순히 합의 법칙을 쓰는데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분류를 꼬시고 가르쳐 줄 때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다고? 교사건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알겠냐?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분류를 알려줄 때는 따라 하면 돼.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1번 X좌표 동일. 두 번째 케이스 분류 Y좌표 동일. 그다음 자동으로 목차 3번을 뭐 쓰라고? 교사건이라고 꼭 쓰세요. 이것도 틀이야. 세 번째 교사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덧셈을 하고 맨 끝에 있는 교사건은 이 새끼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 몇 번 빼야 돼? 한 번 빼야 돼. 이게 마이너스. 이게 틀입니다. 괜찮지? 자, 갈게 그럼. 자, 그럼 집중해서 첫 번째로 X좌표가 동일한 점 두 개를 찾아보자고. X좌표가 같으려면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새끼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두 개 뽑으면 되네. 그래서 일단 OC.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도 되네? 세 개 중에 두 개 뽑아도 되네? 두 개 중에 두 개 뽑아도 되네? 그래서 이거 밑에다 쓸까?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거나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거나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거나 맨 끝에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돼. 요 정도는 노가다 계산해도 돼. 근데 배웠으니까 인간적으로 뭘 써야 될까? 인간적으로 배웠으면은 이건 내가 노가다 계산하는 게 빨라요. 네 개니까. 뭐 써야 돼 이거? 힘들어. 숨막혀 빨리 말해봐. 뭐 써야 돼? 파스칼 써야지. 이게 딱 보여야 되지 않나요? 지난 시간인데 이 시니까 여기 오른쪽 비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왼쪽 대각선으로 싹 다 더한 거네? 그럼 꺾여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63이죠 그냥. 따라서 63은 정말 잘 나와. 외울 수 있어요. 20. 괜찮지? 파스칼을 써야 돼요. 원래는. 자, 그다음 Y좌표가 이제 동일한 경우로 한번 해보자. Y좌표. 야, Y좌표가 같으려면 요번에 요렇게 해서 두 개 뽑으면 되지 않냐? 뭐야, 똑같네, 이거. 5C, 4C, 3C, 어머머머머. 똑같아. 야, 방식이 얘랑 완전 똑같은데? 그래서 얘도 20까지. 일단 40까지 나왔어.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교사건이 있으면 꼭 빼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없어요. 두 개 점을 뽑았는데 서로 다른 두 개 점에 X하고 Y좌표가 둘 다 같을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음. 10중 8구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게 10중 1, 2지 1, 2.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목차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자, 그래서 깔끔하게 20 더하기 20에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확률 P는 전체 경우 수가 어디 갔죠? 105분의 여기가 40. 그래서 5, 8, 5, 21 이렇게 되나? 21분의 8이 답이네. 됐죠? 요 정도면은 풀만한 4점이니까 맞추셔야 돼 이제. 자, 또 넘어가자고 다음으로. 자, 162번 한번 풀어봐요.
자, 이게 바로 요 문제가 그 평가원 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로 이제가 가장 많이 된 문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거기다 써놔. 오류 이의제기 벗 아님 이렇게 써면 되겠네. 이의제기 됐으나 좌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에 좀 써줘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안 써주니까 자꾸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잘못 접근해도 이게 답이 어떨 때 맞게 나오거든. 근데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그 잘못된 그 방법을 풀잖아. 그럼 답이 또 안 맞아 또.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잖아. 분명히 맞았는데 왜 다음에 풀면 안 맞냐 이거지. 자,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일단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봐봐. 분명 이 안에 지금 1 똑같은 거 2개 들어가 있지. 같다란 다르다란 뭐 말도 없어 하여튼 5개 들어가 있는데 일단 모양을 봤을 때 2개 똑같잖아 지금. 자, 근데 이 5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뽑아? 일부를 뽑죠 분명히. 5개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다 밑줄 그어놔요. 5개 중에서 일부를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일부 선택. 자, 일부를 선택해서 지금 확률을 갖다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를 선택해서 확률 계산. 자, 아까 썼는데 다시 여기다 써드릴게요. 뭔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확률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를 가지고 확률 계산. 이럴 땐 반드시 확률의 밀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확률 밀도를 고려를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지 깔끔하게 풀린다고. 확률의 밀도 고려를 하셔야 돼. 고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 2개는 다른 걸로 보고 푸는 게 가장 명확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1 동그라미. 얘는 미안한데 1 네모. 이렇게 생긴 거야. 다르게 생겨서 다르게. 됐죠? 그래서 1, 2개는 서로 다른 걸로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이렇게. 1 동그라미랑 1 네모.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됐지? 자, 그럼 일단은 틀에 맞춰서 풀어야 되니까 일단 전체 경우수. 서로 다른 5개에서 몇 개를 선택? 4개를 선택해서. 선생님 순열 문제를 풀 때는 순열기호 피 쓰지 말라 그랬죠.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게 가장 논리적으로 명쾌하다고 그랬어. 5C4 곱하기 4 팩토리알. 그래서 이게 120까지네요. 일단 해결됐어. 전체 경우수 무난하게. 자, 이제 특정 경우수입니다. 제가 특정 경우수는 그 하여튼 뽑은 4개가 저 대소를 만족해야 돼. 이렇게 A, B, C, D. 자, 근데 요거는 1이 몇 개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경우수가 달라져 이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1이 지금 2종류가 있는데 그 2종류 1이 다 뽑힐 수도 있고 1개가 뽑힐 수도 있고 0개가 뽑힐 수는 없지. 왜?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경우수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1개수 기준 분류. 자, 첫 번째 1번. 1이 2개 다 나올 때 할게. 1이 2개가 모두 나올 때. 자, 그럼 1, 2개가 다 나오니까 자동으로 1 동그라미랑 1 네모는 뽑아 놓으시고요. 추가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를 더 뽑아야지. 2개. 뭐 중에서? 2, 3, 4 중에서 3개 중에 일단 2놈을 더 뽑으셔야 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경우수가 몇 가지인 거 하니? 일단 3가지야. 3가지. 자, 이제 배열을 해줘야 돼요. 배열. 그럼 1, 2개가 일단 가장 작으니까 일단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여기 있는 1, 2개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를 해줘야지. 여기 있는 1, 2개가 어느 게 동그라미 1이고 어느 게 네모 1인지를 갖다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팩토리얼이 생긴다고. 여기가 2팩토리얼. 여기는 나온 숫자 그냥 2하고 3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여기는 한 가지. 오케이?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여기가 경수가 2가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각각은 미완성수 또는 단계를 나누는 거야. 그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셔야죠. 여기서.
그래서 고배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2에서 일단 6까지 나옵니다. 됐을까? 자, 두 번째, 1이 한 개밖에 안 나온 경우. 자, 그럼 이번에 1을 갖다 하나 골라야 돼. 1이 근데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을 갖다가 한 개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선택하는 경우수 자체가 2C1가지가 있는 거예요. 2C1.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숫자가 3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남은 게 지금 3개가 있잖아. 나머지 수는 자동적으로 나머지 3개에서 3개를 다 뽑아야 되는 한 가지. 그럼 요번에는 1이 한 개밖에 안 뽑히니까 그냥 그 1이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 그냥 2, 3, 4 이렇게 해서 그냥 배열되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있고 여기 한 가지, 얘도 배열수 한 가지. 고배 법칙에서 여기 두 가지네, 두 가지. 2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두 개 분류한 거 더 하시니까 몇 개? 8가지밖에 안 나오지. 됐어요? 지금 확 이해 가야 돼. 그래도 나중에 한참 있다 풀면 또 틀리거든요. 헷갈려서.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 수가 어디 갔죠? 120분의 여기가 8이 돼서 15분의 1 여기다 15분의 1. 됐지? 자, 요거 일단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다가 하나를 적어. 비교 문제를. 이게 또 이렇게 막 이게 무조건 서로 같은 건 서로 다른 거야.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정확하게 이 필기한 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랑 그냥 비교하기 아주 단순한 걸로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 문제랑 지금 선생님이 적는 문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여러분이 느껴봐. 요거 이제 해결됐어요. 자, 거기다가 어떤 예를 하나 적어 놓냐면 문제에다 써놔. 이게 가장 대표 문제니까. 똑같은 걸로 할게. 주머니는 똑같아. 주머니에 1, 2개, 2, 3, 4. 자, 이 주머니에 모두 이게 5개가 있는데 이 공을 모두 사용하여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5자리. 뭐 몇 가지 나오겠지.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1이) 이웃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주머니는 똑같은데 말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소선 봐봐. 일단 같아 보이는 게 똑같이 있어. 1이 2개가 있어요. 여기서 일부를 뽑는 거야 지금? 일부를 뽑는 게 아니야 얘는. 얘를 다 사용한대잖아. 다 까는 거야 그냥. 일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갖다 사용해서 뭐를 일단 먼저 만드는 거야. 5자리 자연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에서 일부를 뽑아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경우수를 갖다 만드는 거지 지금.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뭐가 아니냐면 일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이게 아니라고. 막 외워서 풀지 마 제발. 일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전체 경우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다 만들어 봐야지. 거기에서 하나를 뽑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수 자체가 아까 푸는 거랑 완전 다르죠 얘는. 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다 구해야 돼. 얘를 갖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5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눠야죠 이거는.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 구별 가냐? 야, 계산하시면 이게 몇 가지냐면은 60까지 나오니? 60까지?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60C1이 정확하겠네. 얘가 경우수예요, 이게. 저기에서 뽑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단은 뭐를 만들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 60가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게 이게 전체 경우수라고. 앞에 거랑 다르지, 문제가 확실하게. 오케이, 됐어. 이게 전체 경우수야. 자, 그럼 특정 경우수. 이 60가지의 이 전체 경우수에서 1이 이웃하고 있는 걸 구하래잖아. 이거 이웃하는 거 우리 배웠죠. 1을 갖다 이제 묶어야죠, 이제. 이거랑 2, 3, 4를 갖다가 배열하시면 되겠네. 배열하면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팩토리얼 하려고 그러죠. 4팩토리얼. 이 순서 바꿔봤자 어차피 같은 거니까 한 가지고. 그래서 4팩토리얼에서 24가지가 나오시고, 특정 경우수는 이 24가지 중에 매 한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됐죠? 그래서 60분의 24가 답이야, 얘는. 이거 왜 내가 강조하냐면요. 이 문제집마다 풀이가 골 때려요. 나도 헷갈리더라고.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기출문제집을 한 사람이 이게 풀어놓은 거면 괜찮은데 보통 자이스토리나 이게 마풀이나 나눠서 풀거든요. 어떻게 혼자 다 풀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막 한 20명씩 나눠서 풀잖아.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 문제를 또 뭐 아까처럼 그렇게 푸는 문제집도 있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헷갈려서 안 되니까 딱 선생님 말한 대로 일부를 선택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다른 걸로 보고 전체를 사용해서 경우수를 갖다 일단 구한 다음에 그 경우수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수는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확률을 갖다 계산하시면 뭐 60분에 약분은 여러분이 합시다. 24 이렇게 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최근 문제를 또 하나 풀어봐야죠. 175번 한번 풀어볼래요? 봐요. 일단 요것도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거 살짝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 잘 설명을 들어야 돼. 야, 이게 또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분명히 1이 2개 있고 2가 2개가 있고 3이 2개가 있어. 여기에서 한 개 일부러 뽑네. 일단 잘 봐야 돼. 문제를 일단 한 개의 공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비복원으로 다시 채워넣지 않고 일단 몇 번을 뽑는 거야? 6번 뽑는 거지. 그럼 저기 있는 거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튀어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6자리에 6개 칸을 만들어서 이 6개 칸에다가 지금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 여기가 A의 1, 여기 A2, 여기 A3, A4, A5, A6. 6개가 지금 같은 게 모여있는 거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일단 여기다 까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거에 1, 1, 2, 3, 3을 갖다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일렬로 그냥 쭉 까는 게 지금 전체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서 쭉 일렬로 깔아놓고 앞에 세 개를 이거를 m의 자연수의 뭐 100의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만든 거고 뒤에 있는 세 개를 가지고 또 n이라는 자연수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지금 만든 겁니다. 문제 이해 가지? 그럼 결국에 여기다 쭉 일렬로 그냥 배열하는 경우수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경우수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전체 경우수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때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누셔야지. 이렇게 해서 A1부터 A6까지의 모든 경우수를 다 구하는 거야. 모든 경우수.
그래서 6팩이 720이고 8로 나누니까 얼마야? 90인가요? 이 90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 경우수가 바로 이 90까지의 A1부터 A6까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두 개를 선택하는 건가요? M하고 N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아니 A1부터 A6까지 쭉 만들어지는 게 90까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새끼 딱 고르면은 앞에 거는 M, 뒤에 거는 N이잖아. 그러니까 한 개를 고르는 거야, 한 개를. 여기 이해 가셔야 되는데 갔어?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게. 특정 경우수. 자, 특정 경우수는 이런 90가지 중에서 이제 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M이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얘가 M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야, 그러면은 A1이라는 여기 맨 앞대가리, 여기가 이제 M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요 세 개 빨간색이 M 건데, 야, 이 새끼가 더 크려면 일단 100의 자리가 더 커도 되지만 100의 자리가 같은데 10의 자리가 더 커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노란색. 지금 M보다 N이 더 작은 요런 경우수를 갖다 일단 구하셔야 돼요. 경우수. 숫자를 갖다가 6개를 일렬로 지금 깔아놓고 앞에 3개를 M한테 주고 뒤에 3개를 자동으로 N한테 줬다? 그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딱 3개 아니냐? M이 M보다 크거나 까꼴로 M보다 N이 더 크거나 2개가 뭐 할 때? 같을 때지. 요거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건 꼭 별표 쳐놔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딱 이 세 종류야. 아니 M이 더 크던가 N이 더 크던가 같던가. 이때 어떤 아이디어를 반드시 이 문제를 풀면서 습득을 하셔야 되냐면 둘 중에 M이 더 큰 거랑 N이 더 큰 거랑 경수가 어떨까요? 야, 똑같은 숫자를 배열해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이 새끼 주고 이 새끼 주는데 M이 더 큰 경우랑 N이 더 큰 경우가 다를까? 같죠, 경우수가. 이게 같다는 게 포인트야. 이게 경우수가 동일합니다. 이게. 이해 갔어? 숫자를 갖다가 동일하게 6개를 사용해서 임의로 막 배열하는데 앞에 거 3개랑 뒤에 거 3개를 갖다 각각 M하고 N한테 줄 거 아니야. 그때 M이 더 큰 경우랑 N이 더 큰 경우랑 다를 수가 없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뒷면이 더 많이, 아니 주사위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 홀수의 눈이 많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같지 않냐? 횟수가?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러면은 뭐타로 힘들게 얘를 구해. 그냥 뭘 구하는 게 편해. M과 N이 같은 걸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특정 경우수를 구할 거냐면 살짝 여사건이 들어가는데 M과 N이 같은 경우수를 갖다 일단 구해. 이거를 전체 경우수에서 뭐하고? 요 놈을 갖다가 빼시고.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 나올 텐데 경우수가 뭐하다고? 같다며. 이걸 2로 나누시면 되지. 이렇게. 요거를 꼭 익혀 놓으셔야 돼. 같은 걸 빼면은 이 두 개 합한 게 나올 텐데 두 개 같다며. 그럼 2로 나누면은 정확하게 한쪽에 경우수 나오시겠네요.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익혀놔. 처음 나왔어요, 처음. 옛날에 여기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평가원 수능에 나오기 거의 처음이야, 이게. 야, 그러면 M하고 N이 같은 경우수 구하는 건 조금 편하잖아. 숫자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같으면 되잖아, 이게 세 개. 또이. 각자리 숫자끼리 그냥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인 요거를 갖다 이제 경우수를 갖다 구하는 걸 어떻게 이제 하는지 볼게.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그다음 1의 자리가 몽땅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일까요? 1 또는 2 또는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 가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나머지 숫자 두 종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두 가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나머지 숫자가
자동으로 같은 거 2개 있으니까 하나씩 주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6가지가 바로 경우수 6가지가. 자,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지. 자,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3개, 2개, 1가지가 6가지네. 우리가 답을 갖다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답을? 자, 답을 갖다고 하려면은 이 전체 경우수에서 뭐 하셔야 된다고? 빼야 돼.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시면 2분의 전체 경우수가 아까 90까지였나? 90 마이너스 얼마? 6가지네요. 자, 그럼 몇 가지야 이거? 84를 갖다가 2수 나누니까 42가지인가? 42가지? 이렇게 나오시나 보네요. 전체 경우수는 여기는 90가지. 자, 그러면 거기 답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 자, 계산해 볼까요? 확률 P는 90분의 40인가? 이 계산 되나요? 15분의 약분 되네요. 7. 깔끔하게 20이 나오죠. 이제 옛날 문제보다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 머리를 쓰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확률 통계가 결국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돼. 아직은 너무 섣불리 이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했다, 이 확률 통계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딴 거 선택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백을 하면 되지, 그냥 기백. 양도 야 엄청 적어.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요즘 문제 수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솔직히 마음 확정이 제일 나아. 만만해. 그 열심히 뭐 하시면 돼? 그랬던 문제 푸면 돼요. 문제를 갖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풀다 보면은 그래도 확통이 점수 따기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